이 정도로 압축하는 세기가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제 손이 완전히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네.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남성을 위한 의료기기 코코메디인데요. 남자의 자신감은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고요. 또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안정성 및 효능이 검증된 의료기기이기도 하고요. 하루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평생 저처럼 소장을 할 수 있고요. 사용 횟수 및 주기를 조절한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코메디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이상 판매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조코피TV 구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과 푸짐한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NBA 트레이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 1월 19일 금요일 제가 이제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또 업데이트된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레이커스가 디존테 머레이를 원했다는 건 사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만 사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디존테 머레이를 거의 영입할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기 위해서 내보낸 조건 자체는 디앤젤로 러셀 그리고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젤런 후드 시피노 2029년 1라운드 픽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애틀란타가 이 1라운드 픽을 놓고 이제 비보호, 보호, 자, 이런 조건을 놓고 또 실갱이를 벌였고, 여기에 애틀란타가 오스틴 리브스를 요구하자 바로 레이커스가 발을 뺐다고 합니다. 레이커스는 우리가 이 정도 디러셀, 그 다음에 젤런 후드 시피노 2029년 1라운드 픽이면 머레이를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떴는데, 결국에 리브스를 요구하고 또 1라운드 픽 모호 혹은 비보호 조건을 넣고 결국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두 팀의 딜은 일단 파토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애틀란타가 디존테 머레이, 트레이 영의 조합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건 인정을 한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든 머레이를 팔아야 되는데, 디존테 머레이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바로 직전 경기에서 버저비터를 터뜨렸습니다. 참 인생사 아이러니하긴 한데 디존테 머레이가 팔리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틀란타는 어디까지나 트레이 영의 팀이고, 또 젤런 존슨과 함께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전부 다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선수들을 팔 수 있지만 가장 가치가 높고 빨리 처리해야 될 선수가 디존테 머레이이기 때문에 저는 디존테 머레이는 반드시 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존테 머레이가 갈 수 있는 행선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팀들이 머레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등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클 스코터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존테 머레이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젤런 브런슨 옆에 두고 쓰기에는 훌륭하지만 오지 아누노비와 프리셔스 아치워를 데리고 온 이후에는 약간은 머레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브루클린 네츠, 자, 이 네츠는 스펜서 디니디와 결별할 것이 유력합니다. 서로 연장 계약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니디를 골자로 머레이에게 또 관심을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브루클린 네츠 입장에서는 애틀란타가 요구하는 1라운드 픽 2장은 꺼린다고 해요. 그래서 애틀란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조건은 1라운드 픽 2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데려올 때 1라운드 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회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브루클린 네츠처럼 젊은 팀들은 머레이가 오면 좋은데 픽 2장은 쓰기 싫다라는 스탠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역시나 디존테 머레이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데럴 모리 성향상 어떻게든 머레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상대가 상당히 좀 시간에 쫓기거나 급박할 때
즉 가치가 좀 떨어지는 시점까지 좀 기다린다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디트로이트는 디존테 머레이를 역시나 관심 있어 했습니다만 약간은 또 팀의 그런 색깔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마이애미 역시도 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팀이잖아요. 그리고 카일 라우리와 니콜라 요비치를 지금 트레이드 블락에 올려놨는데 머레이에 대한 관심이 뭐 엄청나게 적극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디존테 머레이 또 친정 복귀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긴 했는데 일단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은 많아요. 자, 하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런 타임라인과 디존테 머레이가 썩 맞진 않잖아요. 머레이도 이제 베테랑이 됐고 반면 샌안토니오 굉장히 젊은 팀인데 과연 그런 자산들을 다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머레이를 영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디존테 머레이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떴죠. 크리스 폴이 이제 만기 계약자이기 때문에 크리스 폴을 활용해서 데려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현재 이 샐러리가 뭐 터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는 얼마 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잭 라빈과 마찬가지로 디존테 머레이처럼 계약 규모가 크고 길게 남은 자원들은 결국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상당히 많지만 현실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팀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틀란타 요구 조건은 1라운드 픽 2장인데 1라운드 픽 2장을 쓰면서 또 디존테 머레이와 샐러리가 매칭되는 선수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머레이가 단독으로 뭐 팔리기 어렵다면 판이 커질 수 있겠죠. 현재 트레이 영, 제일런 존슨을 제외한 뭐 보그단 보고다노비치, 그 다음에 또 클린트 카펠라 이런 선수들이 블락에 올라 있기 때문에 과연 판을 키워서 트레이드 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다시 레이커스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는 대가로 디러셀, 그 다음에 제일런 후드 시피노 2029년 1라운드 픽을 제시했는데 애틀란타가 결국 추가로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하자 발을 뺐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레이커스는 가드진을 보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러셀로는 정규 시즌은 어떻게든 보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디러셀과는 결별을 할 것이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 가드진 보강뿐만 아니라 수준급 윙과 그 다음에 빅 포지션도 함께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드진 보강, 그 다음에 날개 윙, 그리고 빅이면 전 포지션에 걸쳐서 지금 레이커스는 업그레이드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선수 목록을 보면 말콤 브럭덤, 게리 트렌트 주니어, 그 다음에 테리 로지어 같은 경우에 직접 샬럿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펜서 디니리, 또 콜린 섹스턴,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가드 자원이죠. 그리고 도리안 피니스미스는 현재 브루클린 네츠와 또 이별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도리안 피니스미스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뭐 윙 쪽을 보강할 수 있고 또 빅 윙 디펜더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로이스 오닐이 벤치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 목록이 가드진에 좀 치우쳐져 있고 윙 자원들도 좀 있음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할리버튼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자타공인 에이스죠.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을 영입을 하면서 할리버튼의 최고 파트너를 또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이크 피셔가 이야기를 했었죠. 폴 조지도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함께 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할리버튼의 존재 덕분에 굉장히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아주 또 좀 재밌어하는 그런 팀으로 변모했다고 해요. 사실 인디애나는 아주 뭐 많은 슈퍼스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시장도 작고 뭐 농구 인기는 뛰어나지만 NBA 선수들이 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플레이하기에 썩 뭐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할리버튼의 존재 덕분에 또 시아캄도 사실은 영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가장 뛰고 싶은 나의 드림팀 메이트, 그러니까 정말 함께하고 싶은 선수 1위가 듀란트였어요. 2위가 놀랍게도 인디애나의 마일스 터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할리버튼의 존재 때문에 매력적인 행선지가 되기도 했지만 또 마일스 터너라는 팀이 계속 본인을 트레이드 루머로 계속 쥐고 흔들어도 계속 로열티를 발휘하고 나는 인디애나를 사랑한다, 페이서스가 나를 트레이드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말 멋진 소나무처럼 딱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일스 터너의 존재도 파스칼 시아캄이 인디애나를 이적하는 데 상당히 큰 도화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디애나는
상당히 젊은 할리버튼, 베네딕트 메스터린, 자레이스 워커 이런 선수도 있고 또 뭐 버디 힐드 그리고 마일스 터너처럼 아주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하는 베테랑들이 잘 조화를 이룬 팀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손으로 또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추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요. 버디 힐드라든지 또 오비 토핑 같은 선수를 매물로 또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인디애나가 또 다른 선수를 데려와서 전력을 키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댈러스 매버릭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댈러스는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성적도 많이 깎였고 그리고 부상도 잦습니다. 많은 팀들이 데릭 라이블리 2세 이번에 댈러스 매버릭스가 뽑은 루키 빅맨인데요. 이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를 문의했지만 댈러스는 not for sale, 이 선수는 팔 수 없습니다, 팔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빅윙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댈러스도 파스칼 시아캄을 상당히 원했었는데 카드를 맞추기가 어려웠고요. 하지만 뭐 조시 그린, 제이든 하디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제라미 그랜트 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또 제라미 그랜트를 쉽게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들려왔죠. 사실 조시 그린이나 제이든 하디, 그랜트 윌리엄스가 다른 팀들의 구미를 당기는 선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픽을 붙여서 팔겠다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 매물로는 좋은 선수 영입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한 업그레이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포틀랜드가 제라미 그랜트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하고 반대로 워싱턴 위저즈의 카일 쿠즈마는 워싱턴이 1라운드 픽 2장 정도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댈러스는 뭐 차선책으로 카일 쿠즈마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쿠즈마나 시아캄 같은 빅윙을 데려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뉴욕 닉스도 뭐 계속 움직일 예정입니다. 뭐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들기도 했었는데 일단 퀸틴 그라임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요. 공격에 대한 적극성이나 욕심은 떨어지지만 우승을 차지하는 혹은 우승을 노리는 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퀸틴 그라임스가 뉴욕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또 탐 티보도 감독에게 찍혔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뉴욕은 퀸틴 그라임스를 또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라는 루머가 들었습니다. 퀸틴 그라임스 혼자로는 팔리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에반 포니에라는 셀러리 필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뉴욕 닉스는 이때까지 뭐 픽을 상당히 차곡차곡 잘 모아놨죠. 그래서 드래프트 픽을 패키지로 전력 봉합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지 아누노비를 데려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죠. 그리고 아르노비를 데려오면서 자산을 탈탈 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마뉴엘 키클리가 맡았던 그 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 뭐 시즌 막판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텐슈타인이 거의 5번 포지션에서 혼자 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퀸틴 그라임스 젊죠. 에반 포니의 셀러리 필러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픽, 모든 팀들이 금값인 드래프트 픽을 붙이면 좋아하죠. 구미를 당겨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에셋이면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저 패키지로 어떤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토론토 랩터스에서 뛰고 있는 브루스 브라운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는 루머가 또 들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조시 하트도 있고 또 단테 디빈첸조도 있지만 이 브루스 브라운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브라운이 또 뉴욕 닉스와 토론토가 한 시즌에 2번의 트레이드를 단행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오늘 브루스 브라운이 토론토 랩터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11번을 달았는데 그 전까지 11번은 이제 존 테이 포터,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동생이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 이제 $10,000를 주고 뭐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주고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자, 하지만 현지에서는 토론토 랩터스의 현재 리빌딩 기조와 브루스 브라운의 뭐 현재 나이 또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브루스 브라운은 다시 트레이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트레이드 됐다가 또 트레이드 되는 조건은 브루스 브라운의 경우에 단독으로만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론토 랩터스가 뭐 게리 트렌트 또 데니스 슈러더도 팔고 싶어 하는데 브루스 브라운이 게리 트렌트와 묶이거나 혹은 데니스 슈러더와 묶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
단독으로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브라운을 내보내는 대가로 토론토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이제 샐러리가 매칭돼야 되니까 샐러리 필러와 1라운드 픽 한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뭐 필라델피아도 관심이 있고 뉴욕 닉스도 브루스 브라운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은 단독으로 팔려야 되고 트렌트 주니어와 데니 슈로더는 묶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세 명 모두 다 뭐 트렌트 주니어는 젊긴 합니다만 토론토 랩터스의 현재 리빌딩, 그 다음에 팀의 구성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명 모두 다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말콤 브록턴의 경우에는 현재 포틀랜드가 웬만하면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콧 핸더슨을 키워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쉐이든 샤프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쉐이든 샤프, 그 다음에 스콧 핸더슨, 그리고 앰퍼니 사이먼스, 이 세 명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포틀랜드는 당장 지금 성적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말콤 브록턴과는 타임라인이 맞지 않죠. 그래서 1라운드 픽 한 장 정도와 샐러리 필러 정도로 충분히 우리는 말콤 브록턴을 트레이드 할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이고, 다만 제라미 그랜트는 쉽게 안 팔 거다. 제라미 그랜트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줘야 된다. 즉 그랜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비싸게 잡아놨습니다. 브록턴은 어느 정도 매칭만 잘 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스탠스고요. 제라미 그랜트 역시도 포틀랜드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그냥 고개 숙이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나를 발전시키고 또 묵묵하게 어린 선수들의 발전을 이끌겠다. 나는 포틀랜드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록턴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고 제라미 그랜트는 웬만해서 남지 않을까. 또 포틀랜드에 대한 뭐 애정도 있지만 또 포틀랜드가 고향팀이기도 합니다. 아빠인 하비 그랜트가 포틀랜드에서 뛴 적이 있고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포틀랜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감안했을 때 그랜트보다는 역시나 브록턴이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나는 판타지 농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뭐 내가 트레이드 블락에 넣거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유니폼 입고 농구하고 그 다음에 매일 훈련하는 동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내가 뭐 트레이드를 주도하거나 내가 뭐 동료들을 트레이드 블락에 넣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면 예전에 뭐 브랜든 잉그램이나 혹은 론조 볼이나 젊은 선수들이 뛰었을 때 원정팀의 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르브론이 널 트레이드 시킬 거야 라고 이제 자유투 던질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팀 운영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한다는 건 현지 팬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사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슈퍼스타들은 늘 그래왔어요. 예전에 마이클 조던도 필 잭슨 계약해라, 안 그럼 나 떠날 거다. 스카티 피펜 잡아라, 안 그러면 나는 떠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다 팀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쿨하게 인정하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나 슈퍼팀에서 뛴 적 없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동료들을 내가 트레이드 시킨 적이 있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런 답변이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슈퍼팀 발언보다는 훨씬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만 뭐 레이커스는 트레이드가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누가 팔리고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누가 또 르브론 제임스 옆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내일 미국 갔다가 1월 말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NBA 트레이드 마감일이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올 트레이드 데드라인도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 밤샘 라방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미국 잘 다녀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NBA 라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